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요게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돼서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우리 한진칼에 몰래 지분을 모으고 있는 반도건설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한 10%까지 살 것 같다. 그래도 조용히 사는구나 하고 넘어가고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 방송 이후에 2020년 1월 10일에 새로운 뉴스가 떴어요. 지분을 8.28%로 확대하면서 전격적으로 경영 참여를 선언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나오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전격 선언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경영체를 선언 여기도 있지만은 보유 목적을 바뀌면은 6개월 내에 발생한 단기 단차라 그러는데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보유를 하면은 상관없는데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에는 단순 취득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면은 이런저런 제약이 붙거든요. 그거를 감수하고도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10%까지 갈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지금 8.28%고 지금 일종의 전략적 승부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갔냐? 이게 지분 경쟁 구도입니다. 그때하고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회장님 측이라고 보죠. 조원태 회장 아저씨 쪽을 보면은 회장 아저씨가 6% 갖고 있고 우군일겠죠? 우군일 것 같은 델타항공이 10%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거는 이제 그 외에 관계 회사들이 들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은 대충 델타항공이 우군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원태 회장님 측은 자 20%. 총수 일가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조원태 아저씨 빼고 나머지 조연아 누나나 조현민 전무나 어머니 이명희 고모님이나 이렇게 3명을 합치면은 18%. 그리고 우리 강성구형 아저씨 펀드가 지금 17%. 그리고 반도건설 지금 오늘의 주인공 반도건설이 8%인데 이게 캐스팅 보드를 지은 게 이게 어디에 갖다 붙여도 최대 주주예요. 8%면은 18%에 갖다 붙이면 26%고 조은태 회장 측에 붙으면은 28%니까 이건 압도적이죠. KCGI에 붙어도 25%예요. 정말 킹메이커가 돼서 지금 어디에 손을 잡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표대결 해야 되잖아요. 3월달에 추첨하면 표대결 하는데 게다가 요 반도건설 회장님 성함이 권홍사 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장님이 인터뷰됐습니다. 더 살 수 있다. 한진칼 주식을 최근에도 샀고 앞으로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원래 산 목적은 전 고 회장 조영호 회장님과 친분을 고려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저평가돼 있다고 저평가 때문에 아닐 거겠나 하여튼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더 살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주총 전까지 주요 주주로부터 의견을 들어 입장을 정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1등, 2등, 3등이 1, 2, 3, 3명이서 경쟁을 하니까 지금 내 거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도 다수잖아요? 주요 주주로 의견을 듣겠다는 거지. 와, 이거는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말은 당연히 경영 참여를 첨예한 거는 결국 현직 회장님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회장 아저씨하고 손을 붙으면 굳이 경영 참여를 천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반대로 추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주총까지 분쟁 강도는 더욱더 심화될 거다. 게다가 서서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은 찌라시 비슷한 뉴스들이 막 퍼지고 있는 거죠. 뭐가 맞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단계인데 반도건설 회장님이 조연아 씨와 만났다. 경영권 분쟁을 참전했다. 굳이 조연아 누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났겠죠.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다 만났겠죠. 다 만나서 지금 참전을 고려하고 있다. 주식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자 누가 누구 배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모종의 합의가 우리가 모르는 수면 아래서 열심히 경영권 분쟁의 판이 지금 어떻게 뒤집힐지 아무도 모르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고 게다가 저 조연아 누나 만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문, 전 부사장 그 다음에 어머니 가족들과 전부 다 여러 번 개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진짜 킹메이커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총까지가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KCGI 강성부 펀드까지 만약 조연아 반도건설 이 셋이 손잡는다면 32%이기 때문에 답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대기업에서 이렇게 치열한 어떤 지분 전쟁이 펼쳐진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저 정도 전쟁을 제가 옛날에 한번 책에서만 봤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형님들은 아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억에 나서 갖고 왔어요. 저 정도 경영권 분쟁이 나타난 게 옛날에 미도파가 있고 그 다음에 SK가 있는데 SK는 옛날에 한번 드렸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미도파를 갖고 왔는데 이게 미도파가 96년 97년이에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게. 그 이전에는 경영권 분쟁이 없어요. 미도파가 뭔지 모른다고? 아니 미도파를 모르면 안 되지. 이거 백화점 여기 미도파 김장맞이 사은잔치 이런 것도 해줬던 킹도파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미도파가 사실상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첫 번째 경영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갖고 현대적인 의미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1번 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미도파가 96년 97년인데 이전에는 저런 식의 어떤 적대적 인수합병 아니면 주식을 모아서 표대결로 가는 인수합병이 불가능했어요.
법적으로 안 됐어요. 그전에는 대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들이 많았기 때문에 90년대 이전에 80년대 이럴 때는 사실상 대주주를 몰아낼 방법이 잘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90년대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1번 타자가 미도파였어요. 언제적 미도파냐고? 96년, 97년이면 그러네. 한 23년 됐네요. 믿기지가 않는다. 저 믿기지가 않는 수치긴 한데, 자, 이때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당시에 저 미도파가 우리나라 제 1등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 랭킹 1위였어요, 1위. 그때 당시에 미도파를 갖고 있던 게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 텐데, 대농그룹이라는 데가 미도파를 갖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누가 공격이 들어오냐면은 신동방그룹이라는 데가 공격이 들어옵니다. 신동방그룹이 뭐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표 참기름 뭐 이런 게 좀 있는 데인데 왜 공격이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오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제3자도 있습니다. 자, 성원그룹이라는 데가 조금 있다가 역시 반도건설처럼 뛰어들고요. 역시 구경을 하고 있지 않던 우리 외국인 형들도 조금 있다가 대타로 뛰어듭니다. 자,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당시에는 96년 7월이었는데 미도파 M&A 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시장에서 외국인이 미도파 주식을 막 사요. 그래서 외국인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도가 20%인데 이걸 꽉 채워서 삽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주가가 얼마가 갔냐면은 47,500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갑자기 매집을 하는 거야. 미도파라는 백화점 주식을.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외국인들이 저걸 도대체 왜 살까? 어차피 대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뀔 수도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저걸 경영권을 참여할 수도 없을 텐데 왜 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997년 2월입니다. 이 주가 띄우기 작전이냐 단순 투자냐 설왕설래가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갑자기 통째로 인수하는 한국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지금의 어떤 반도건설 같은 키를 맡고 있는 성원그룹이라는 데가 저 주식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선언을 해요. 우리가 미도파의 주식을 모으고 있다. 지금 얼마를 샀냐면은 13%를 샀고 아까 성원그룹하고 우리가 전략적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성원그룹이 외국인들 지분을 갖고 있던 거를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 합치면은 33%. 그러니까 우리가 미도파 주식을 몰래 모아서 외국인까지 끼고 성원건설까지 끼고 해서 아군표가 33%다. 당시에 대농이 갖고 있던 게 30%였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1등 대주주란 거야. 그래서 신동방그룹이 사실상 미도파의 적대적 M&A를 선언해요. 1997년 3월 5일날 갑자기 이 미도파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언을 하니까 막 증권가에 난리가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엔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증권가에는 똑같죠. 막 미략설이 유포되고 지금 설왕설래되고 누가 이길 것이냐 과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신동방그룹의 거의 뭐 자회사 형제회사나 다름없었던 고려산업도 미도파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우리도 얼마 샀다. 뭐 4% 샀다. 사서 미도파를 드디어 M&A 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아까 보시지만 대농이 있고 옆에 공격 세력이 있어요. 공격 세력이 들어왔고 자기 아군을 이렇게 껴서 흑기사를 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미도파가 사실상 힘은 약했거든요. 무너질 수 있었는데 누가 태클을 겁니다. 10,000원짜리가 지금 4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주가가 쫙 오르고 누가 태클을 걸었냐면 정경련이 태클을 걸어요. 정경련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삼성, 현대, LG 등 3대 재벌이 태클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정도의 크기에 되는 대기업의 대주주가 바뀐 게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거든요. 삼성, 현대, LG가 딱 쳐다보고 있다가 저게 주주인이 바뀌어버리면은 저런 적대적 M&A 같은 게 일반화되면서 오너십이 흔들릴 수 있다 해서 전격적으로 공동대응 방침을 발표합니다. 막아준 거예요. 미도파 대농한테 자금 지원을 해줘요. 무슨 BW 같은 거 사주고 우리가 얘네를 방어하게 해주는 방어막을 빡칩니다. 근데 방어막이 너무 세잖아. 지금 대농하고 신동방하고 싸우는데 삼성, 현대, LG가 뛰어들어서 이걸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공격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갑자기 지금 뭐 거대한 벽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누가 이탈을 했겠어요? 당연히 우호 지분인지 알았던 성원그룹이 먼저 이탈을 해요. 한마디로 대농과 신동방이 싸우고 있는데 신동방 편을 들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죠. 신동방 편을 들기로 하고 주식을 넘겨받았던 성원그룹 킹메이커죠. 성원그룹이 이 분위기를 봐서 여기다가 넘기려고 그랬는데 저 3대장이 여기를 미니까 보고 있다가 요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이거 니들은 형 아닌 것 같아 하고 여기를 X하고 바로 절로 붙어요. 갑자기 여기 신동방그룹 입장에서는 야야야 우리 편이라며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일로 가요. 태세전화를 해갖고 주식을 넘겨버려요. 얼마를 넘겼냐면은 42,000원에 넘겼어요. 2달 사이에 차익이 340억입니다. 이게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97년도 얘기예요. 23년 전에 한 2달 들고 있다가 340억을 벌었어요. 홀라당 넘겨요. 근데 대농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막 오르다가 저 3대장이 기존 미도파 대농 편을 든다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이 M&A 글렀어. 이미 답이 나왔죠. 답정 너잖아. 얘네들이 도와준다는데 저 미도파를 먹을 수 없다 생각하고 주식이 폭락을 해서 이미 여기 있는데 이 성원그룹은 대농한테 우리 주식을 한 이 정도 가격에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높게 사달라. 아니면은 신동방 주겠다. 그러니까 대농이 눈물을 머금고 성원그룹에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요. 비싸게 사요. 42,000원 주고 사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샀어요. 성원그룹이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배신이라기보다는 팀을 바꾸니까 신동방그룹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죠. 정말 오래 못 버텼어요. 저게 먹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정경련이 저쪽으로 붙은 다음에 불과 뭐 한 달도 안 걸리고 전격 화해를 하죠. 글렀다. 먹기는 글렀으니까 자기 주식 넘겨줄게 하고 전격적으로 화해를 하는데, 자, 문제는 저 화해를 하기까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같지만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대농이 1,300을 쏟아부어서 경영권을 방어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성원그룹에서 샀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저런데 뭐 사는데 503억을 썼고, 적대적 M&A 세력에서 탈퇴한 성원그룹과 대한종으로 미도파 주식을 다 되찾는데 785 합쳐서 1,300억을 넣어서 미도파를 지켰는데, 1,300억을 넣다 보니까 순식간에 대농은 자금난에 빠지죠. 저때 당시가 23년 전이니까 생돈 1,300억이 들어갔으니까 계열사 뭐 부동산 매각한다, 매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1,000억 원의 자금만 빌려주세요죠. 이거 조달하면이니까 은행한테 가서 제발 빌려주세요. 1,000억만 빌려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지원이 필요하다. 살긴 살았는데, 자, 게다가 공격자는 어떻게 됐냐? 공격자도 작살났죠. 방어도 지금 비싸게 주고 샀지만 공격자도 평가손이 240억이었는데 더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미도파 주식 매집에 사용한 자금이 676억인데 평가손만 240억이 났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쭉쭉쭉쭉 손실이 났어요. 한마디로 수비도 손실이 났고 공격도 손실이 났고, 이렇게 킹메이커만 이제 300억 정도의 돈을 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벌어진 건데, 도중에 킹메이커를 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경제 용어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린메일이라 그러는데, 그린메일이 뭐냐면,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저렇게 주식을 산 다음에 너의 경영권을 어디로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을 비싸게 파달라. 이게 왜 그린이냐면 달러화가 녹색이잖아요. 돈 달라는 메일을 보낸다 해서 그린메일링이라고 해요. 그린메일링이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등장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 노래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 날짜를 보면은 96년, 97년이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말한 그룹들 잘 못 들어봤죠? 97년에 왜? 좀 있다가 저렇게 자기들끼리 막 200억 손해내, 300억 벌었네, 1000억 손해내,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 모든 거를 정리할 그분이 오십니다. 코리아스 크라이시스가 1997년에 IMF가 와요. 잘 놀았니? 하고 싹 쓸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 수비자를 봅시다. 미도파를 끝까지 지켜서 1300억을 넣었던 수비자는 망했습니다. 간판을 잃었어요. 이미 97년부터 그룹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었거든. 그리고 11월 24일 IMF 공개로 빵 터지는데 그 와중에 이미 닫았어요. 미도파를 지키던 대농그룹은 이미 문을 닫았고 해체됐습니다. 공격자, 공격 열심히 하다가 IMF 맞고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역시 문을 닫았어요. 결론은 저런 파도가 오는지 모르고 서로 돈을 밀어놓고 싸우다가 모두가 몰락하는 사건이 벌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적대적 M&A 사건이에요. 다 망했어요. 여기 들어갔던 기업들이. 아까 성원그룹 돈 벌었다 그랬죠. 성원그룹도 저 IMF 때는 건설이었으니까 당연히 부도를 냅니다. 지금 부도를 내갖고 인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고, 지금 말했던 미도파는 아예 멸망했어요. 가격이 얼마가 됐냐? 1,500원까지 봐요. 아까 4만원 갔었죠. 47,000원 뭐 이렇게 가던 주식이 1,500원으로 IMF 때 이게 쭉 떨어지는 이제 기적적인 하락장을 맞죠. 그래서 뭐 다 문을 닫고, 미도파는 어떻게 됐냐면은 80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어요. 롯데가 가져갑니다. 1922년에 문을 열때 2002년에 결국에는 롯데가 미도파를 가져가서, 지금이 어떻게 돼 있냐? 미도파 어딘지 모르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롯데가 돼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옛날에는 그런 데였어요. 지금은 롯데가 돼 있는 최초의 적대적 M&A인데, 뭐 대한항공이야 뭐 저렇게 되지, 워낙 튼튼한 회사니까 저렇게 되지 않겠지만, 일단 3월까지는 굉장히 좀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